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광복절 특사. 대거 사면. 조국 사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저도 조국 사면 해야 된다. 왜냐면은 피해자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조국, 조민, 정경심 다 죄가 없습니다. 자, 이 사면을 계기로 재심에 들어가야지. 이건 특별재판부를 열어서라도 재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재심을 해야 되는 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마화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잡는 거예요. 재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쨌든 사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요. 지금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면을 대거 강행했습니다. 윤미향 할머니 등쳐먹은 인간을 사면해줬다. 이런 악마화가 계속 될 걸 알고도 사면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민주 세력을 짓눌렀던 이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저는 이 사면을 보고 박찬대가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쓰겠다. 뚫고 가겠다 한 거예요. 강선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선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었습니다. 뚫고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면 보세요. 나는 타협할 생각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공격하든 말든 나는 휘둘리지 않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켜달라.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좀 공격한다고 뒷걸음질 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찬대가 더 용서가 안 돼요. 이번 사면을 보고 나니까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언론들이 공격을 하든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뒷걸음질 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엄청난 공격이 들어옵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흔들릴 생각도 없지.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공격이나 국힘의 권력이나 기득권들의 공격 예상하고 사면한 거잖아요. 이런 논란을 감수하겠다. 그 다음은 뭐야?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최강욱 의원이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더 성찰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단 윤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사면에 지금 검찰총장 설이 또 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만 검찰이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최강욱 의원의 일화가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윤석열 그 일당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복수에 실패하면 아들인 네가 복수에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강욱은 진심이고 앞뒤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강욱 사면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결단을 내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를 악마화하고 문재인을 악마화하고 조국을 악마화하고 이런 세력들 있다고 그랬죠. 이건 세력이 붙은 거다. 얘네들 문재인을 악마화했던 놈들이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도 악마화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벌써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갤러리입니다. 이재명도 한번 혼 좀 나야겠네. 이 타이밍에 조국 사면 아직 내란 종식도 안 됐는데 정신 못 차리네. 여론을 보고도 저러냐? 지지율 50 근접하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돼 선택했는지 느끼겠지? 두고 봐라. 지지율 얼마나 나오나? 벌써 폭락한 여조가 나오긴 했구나. 그걸 보고도 사면 어이가 없다. 자,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을 악마화하고 조국도 악마화하고 정청래도 악마하는 놈들의 정체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벌써 튀어나왔어. 못 참고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왜 세력이 붙었다라고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튀어나온다니까요.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던 놈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했어요.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재명 공격하던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손을 딱 들어주니까 문재인 팬클럽이라는 놈들이 문재인을 지지를 안 한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열 지지 선언한 문파라는 놈들 있잖아요. 문파라는 새끼들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문재인 악마와 조국 악마와 정청래 악마와 이런 애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바리 유튜버들 좀 그만 봐야 돼. 문재인 악마화하는 놈들 다 구독 취소해야 됩니다. 공과 과를 얘기할 수는 있으나 악마화까지 하는 놈들은 이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시민 언론 민들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 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마용주 기억나십니까? 마용주 판사, 윤석열이 대법관을 어떻게든 앉히려고 노력했던 애가 마용주입니다. 자, 문화일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사면 대상. SBS가 진짜 악의적인데요. 제정신이냐 폭발.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광복절 사면.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횡령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유죄가 됐는지 짚어봅니다. 언론에서는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폭포처럼 쏟아냈는데 단체 자금을 이용해 딸의 유학비 지출하고 아파트를 샀다.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 안성 쉼터 헐값 매각하고 불법 중축했다.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 보조금을 중복 과다 지급받았다. 국세청 홈페이지 허위 공시 및 누락했다.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어.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전부 무혐의 처리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윤미향 악마화를 위해서 쏟아낸 보도들, 검찰 수사 단계에서조차도 윤미향을 어떻게 악마화를 만들고 뒤집어 씌우려는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은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1심 재판부,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 가운데 7개를 무죄로 판단합니다. 1개의 유죄 혐의의 횡령 액수도 검찰이 주장한 1억 원이 아니라 1,718만 원, 이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어. 8개 중에 7개를 다 무죄 처리하고 하나 벌금형. 근데 이 정대협,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 법인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들은 공적인 용도에 쓰는 비용을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뒤에 회계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고 나중에 보전받았어. 이거는 회사에서도 많이 합니다. 내 돈으로 먼저 쓰고 영수 청구하면 돌려받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오래전에 소액식 지출해서 영수증을 찾지 못한 내역을 모두 합친 액수가 1,700만 원이었어. 이걸로 벌금형을 주는 판사도 웃긴 거지. 근데 이것만 나오고 나머지 다 무죄였단 말이에요. 1심은. 자, 윤미향은요, 정대협, 정의연 일하면서 10여 년 동안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어요. 그 외에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을 정대협 등에 기부를 합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기록으로 확인된 기부 액수만 1억 원 이상이에요. 횡령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횡령범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막 뒤집어집니다. 자, 윤미향 의원은요, 억울하다. 나 벌금형도 억울하다. 저 1,700만 원 영수증 찾겠다. 그래서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의 소소한 활동비까지 일일이 확인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 1-3부 마용주가 들어가 있죠.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아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윤미향 측은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횡령 액수가 더 커집니다. 7,958만 원이 됩니다. 또 검찰 측 주장만으로 고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를 정대협 계좌로 간주하면서 손영미 소장과 윤미향 의원 간의 개인적 통장 거래까지 횡령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을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를 비용이 없어서 시민사회장을 해서 모금을 합니다. 공개 모금액 1억 2,967만 원.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국고보조금 중 활동가들이 다시 정대협에 기부한 6,520만 원에 대해서까지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조희대 대법원 1년 2개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마용주 조의됩니다. 마용주는 지금 대법관이 됐죠. 문제의 2심 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윤미향 죄인 만들기의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당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대법관 후보로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추천이 됩니다. 결국 조이대는 마용주를 낙점해서 윤석열에게 임명 제청을 합니다. 자, 조이대는요, 취임하자마자 첫 인선을 누가 했냐?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에게 임명 제청을 했고요. 그리고 윤미향 죄인 만들기, 여기에 공을 세운 마용주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을 합니다. 자, 내란을 진행하던 와중이었던 12월 13일 대법관 마용주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마용주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막판까지 대법원 알박기를 시도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문영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 지명을 했죠. 마용주를 대법관으로 또 임명을 해버립니다. 내란 잔당의 필사적인 헌재 알박기 시도 과정에서 마용주도 대법원에 안착한 거다. 마용주 대법관은 이에 보답하듯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초고속으로 심리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어. 윤미향 의원은 이 사면 얘기가 나와서 국힘 언론들이 또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자 페이스북에 글을 알아쓰는데, 지난 2019년 1월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조의금이 남았다. 정의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논해서 200만 원씩 11개 단체에 기부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5명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총 5,2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걸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판결한 거예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어.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유죄. 마용주가 이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이런 억지 판결로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윤미향이 마치 할머니의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댄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하고 자신이 받은 대가를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유죄를 준 거예요. 보수 언론들은 윤미향이 보조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대고요. 여가부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사업 담당자는 노동을 제공했고 인건비도 담당자에게 그대로 지급이 됐어. 이후에 이 담당 활동가가 전대협에 다시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대표와 실무 책임자가 공모해 벌인 보조금 사기로 판결을 했다. 마용주가 횡령 액수를 크게 늘린 데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사용 내용을 긁고 긁어 1억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영수증과 증빙서류 찾느라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치사할 정도로 거의 3년 넘게 재판에 매달려 증빙서류 제출했고, 검찰이 1억 횡령했다고 하는 그 시기에 내가 기부를 1억 이상했다고 하는데도 검찰 공소 내용 복사하듯이 판결했어. 1심 거의 무죄 판결 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말을 입증이나 하듯이 그렇게 마용주는 1심의 무죄 판결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아시겠어요? 윤미향이 어떤 걸로 유죄 판결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죄가 있는 거냐고요. 평생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1992년도 사진이야. 정신대, 종군 위안부,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악마화를 통해서 할머니들 등쳐먹고 호의호식한 나쁜 년, 이걸 만들고 검찰이 만들고 언론이 부추기고 판사들이 마무리를 하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윤미향 사면시켜줬다고 또 지랄하는 놈들 졸라 많어. 민주당 지지자인 척,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는 놈들 중에 지금 많습니다.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했다고, 최강욱 사면해줬다고 난립니다. 이 사진이 뭐냐?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에서 조의금을 모금을 했는데 남았어. 너무 많이 거쳤어. 남아서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쓸까를 회의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 착복한 게 없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유죄 판결 때려놓고 사면했다고,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년 사면시켜줬다고 지랄지랄을 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히 모르셨죠? 조국 왜 감옥 갔는지 여러분들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에요. 자, 조국 비판하던 놈들,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 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물어 뜯어야지. 하바리 유튜버들아, 이재명 대통령 물어 뜯어야지.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가 좀 비루하게 살아도 사람답게 살자고. 조국 죄가 없는데 사면하면 왜 안 돼? 윤미향 죄가 없는데, 최강욱도 죄가 없는데 사면하면 왜 안 돼?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길 포기하진 맙시다. 어?